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과 내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 어제와는 시장의 분위기가 다르죠. 어제는 실적이 답인가요? 역시 실적 시즌에 실적은 반응해 주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많은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커녕 오히려 급락을 보이는 아이러니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코스닥 800선까지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물론 오후장에서는 낙폭을 더 키우진 않고 보시다시피 조금은 낙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불안감은 팽배한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의 빅테크 급락,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특히 또 한국 경제 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다 겹쳐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 구간부터 우리의 또 시장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지 오늘 긴급 진단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추적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대준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오늘장의 장중 흐름을 보면 그래도 오전장보다는 나아진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수상으로 일부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제가 딱 일주일 전 지난 목요일에 방송에 나와서 지난 목요일에서의 장중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매수를 일부 진행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시장 상황이 좀 변화했죠. 그래서 오늘 전략은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전혀 매도할 필요 없는데 일시적인 반등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반등시를 이용해서 일부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요. 시장의 하락 추세로 전환해서 매도가 아니고 네. 당분간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기관화 과정에서의 지수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흐름보다는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때 주도주 교체 흐름을 위해서 반등 흐름이 조만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일부 현금을 만들어서 다음 주도주로 갈아타자. 이 전략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긴급 진단 일단 왜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안한 증시, 촉발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실적 시즌의 이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흔들리는 빅테크 기업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알파벳부터 한번 볼게요. AI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그 과도기일까요? 나스닥 중심의 급락이 보였습니다. 간밤에 S&P 500은 2% 넘게, 나스닥은 3% 넘는 폭락장을 기록했습니다. 알파벳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억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제 컨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 이 수익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냐라는 파고드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말한 것이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 AI 수익 시점 가시화 해결이 못할 시에는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 사이클이 동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과도한 AI 열기 아니냐, 과한 투자 아니냐라는 의구심으로 번지면서 알파벳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5% 넘게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6% 넘는 급락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AI의 공격적인 투자 이야기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였는데 갑자기 과도한 AI 투자 혹은 이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처럼 많은 AI주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판매량 개선에 환호하던 시장이 다시 수익성을 보고 반락했는데요. 참 일희일비하죠. 최근에 판매량은 늘었습니다. 매출도 늘었고요. 그런데 여기 수익성 EPS가 0.52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 줄어든 것, 또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장에선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고객이 저렴한 옵션을 요구하고 있고요. 고급 전기차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분석. 또 엎친 데 덮친 격 로보택시 발표도 좀 연기되면서 테슬라를 향한 발빠른 매도로 인해서 테슬라 급락 그리고 빅테크의 하락. 그로 인해 오늘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준 대표님. 네. 억울하다라는 표현도 좀 많이 나오던데요. 이 알파벳 그리고 빅테크 간밤에 먼저 상황부터 짚어보자면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하고 시장의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운용사와 같은 펀드 구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의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정 구간에서의 그 하락률이 나오게 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고 하죠. 악재가 악재를 부르듯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현상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현상들의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국내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 매수를 하면서 하락 방어 역할을 해주는 다른 성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전날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그 다음 날 일부 상쇄되는 흐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우리 김정현 의원가 방금 기업들의 실적 간의 흐름들을 잠깐 되짚어 주셨어요. 네.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실적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분기에 EPS가 45센트였고요. 이번에 52센트입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반응도가 좋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시장 전체적인 모습은 많이 올랐죠. 여기에 대한 조정을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일정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에 따른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전체 금융시장에서의 큰 변수로 변동을 주는 자금시장과 통화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험 요소에 자극할 만한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시장 내부적인 흐름 내에서 많이 올랐다. 여기에 대한 매도가 나온다. 그리고 기계적인 프로그램화된 매물이 가세되면서 시장에 충격파를 줬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내용에서의 분위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가에 타격을 미치면서 급락이 좀 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알파벳의 실적을 좀 뜯어보자면요. 보니까 구글 광고에서의 수익이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앞으로 바라는 거는 여기에 AI를 접목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수익을 좀 뜯어보면요. AI 효과가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컨퍼런스 콜에서 이 수익성이 그럼 언제부터 가시화됩니까? 라는 파고드는 질문에 있어서 약간의 애매한 답변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감을 유발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숫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AI 효과가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파벳을 포함한 빅테크의 오늘장 불안감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먼저 선반응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과한 형태에서의 모습이었고요. 네. 우리가 AI에 대한 과도한 투자, AI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이런 게 오늘까지 나온 시장에서의 분위기입니다. 네. AI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더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까지는 AI 하면 엔비디아를 연상시키고 엔비디아를 연상시키게 되면 반도체와 메모리 칩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형태였습니다. 이 AI가 이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나 뭐 등등등 확장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지금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에서 앞으로의 움직일 종목들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전의 종목과는 차별화된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앞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오늘 어땠을까요? 저는 김대중 대표의 평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좀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제가 말로 전해드릴게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6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였던 16조 1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5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했던 5조 2천억 원보다도 높게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건 이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실적은 실적이고 앞으로가 걱정돼라는 그런 무언가 미리 선 걱정을 해서 오늘 하락하는 걸까요? 어떻게 실적 평가하십니까? 일정 구간에서 조정 흐름이고요. 얼마 전에 TSMC에 대한 매출이 발표됐고 구체적인 세부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네. 매출이 나왔을 때는 주가 반응이 상승으로 반영이 됐었고 세부 실적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좋은 호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을 받았죠. 이러한 과정에서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도 비슷한 성격에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지금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뭐 5조 중반대의 실적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상반된 차의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긍정적인 뷰 이상의 반대 방향의 의견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불선에서 움직이다가 2불선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7월, 6월 계속해서 수출 증가세의 반도체 경기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치에 대한 우리가 현 시점에서의 반응도는 좀 과하다. 오늘 주가의 하락은 7%, 8% 주가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지금 현재에서의 분위기는 과한 흐름에서의 분위기다. 이러한 시장에서 과한 분위기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단기간 내에 반대 방향으로서의 흐름들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미 이전 시장 내에서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치와 주가 반응도에 대해서는 뭐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주가 빠진다, 또는 뭐 앞으로 실적치가 하향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빠진다,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뭐 LS 일렉이라던가 전력주들도 오늘장 밀리고 있는데 네. 사실 LS 일렉트릭은 최근에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를 보고 같이 따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하락하면서 전력도 같이 밀렸거든요. 오늘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LS 일렉트릭과 전력주가 하락하는 건지, 혹은 HD 현대만큼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어서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뭐야, 나는 HD 현대를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라고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지요? 그건 개념이 다릅니다. 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기존의 가치주 섹터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본다면 성장주의 변화의 움직임이 진행된다는 측면으로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실적만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미국에서의 2년 전에 SOC 투자와 관련돼서 1조 달러에 대한 의회 통과가 되면서 지난해부터 SOC 투자를 미국에서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지난해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 건설기계 업종에서의 종목들이 지난해 굉장히 주가 상승을 많이 줬어요.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 지난해 주가의 상승폭이 컸다라는 점입니다. 이때는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SOC 투자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해에는 북미 쪽에서의 전력기기, 노후화된 전력기기 기반에서의 시설물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딱 판단했을 때 이 SOC 투자 확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11월까지죠. 그러면 SOC 투자와 관련된 사업들은 올해 정도에서 마무리되어진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치에 대한 부분을 분기별 실적치를 보게 되면 계속 증가하고 이번 실적 발표치가 최대치의 증가치입니다. 하지만 컨센서스 다음 분기의 실적치는 이번 분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실적치에 대한 기대치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가적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그 전력기기라든가 SOC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감소되는 추세로의 진행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조정도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의 패션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치주들이 시장에서 주도하면서 강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장 성장주 섹터의 종목들이 비교적 흐름의 양호한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주가가 출렁이면서 손바뀜이 나타납니다. 네. 가치주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성장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시장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엿볼 수 있는 점이 가치주에서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엿볼 수 있었고요.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일정 흐름에서 단기간 내에 반등을 줄 것 같다. 이 반등 흐름에서 일부 현금화하자. 왜? 주독 섹터에 대한 교체 매매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시장 안에서 손바꿈이 좀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면요. 오늘 LS 일렉트릭을 포함한 전력주들의 하락은 현 구간에서 조금 수익이 둔화됐다 하더라도 매도하고 나오는 타이밍으로 봐야 될지, 새로운 성장단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럼에도 계속된 뭐 바이든이냐 해리스냐 뭐 트럼프냐 다 수혜주잖아요. 네. 전력 인프라를 더 믿고 가보는 게 좋을지요? 뭐 전력 인프라가 AI 수요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주가 흐름을 끌고 왔던 대장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왔죠. 그런데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쉬는 과정에서의 그 흐름이 진행될 시작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일부 손실이 났거나 수익폭이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현금화 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전력주들은 현금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이 하락해서 이걸 다 하나로 뭉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주도로 본다면 전력도 있었지만 그동안 반도체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는 강했던 바이오도 있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스 경우에는 이들의 하락은 오늘장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시장의 지지 라인은 좀 보이는지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가치주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방산 네. 매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보유입니다. 네. 그리고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2차전지, 그다음 IT 플랫폼, 네카오 포함해서 게임주, 그다음에 로봇주 이거는 관심입니다. 이 두 흐름에서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네카오 안 그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위메프 티몬의 그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이버랑 카카오 쇼핑에 대한 이 광고 효과에 대한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큽니다. 더불어서 오늘장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하니까 왜 그러지? 그 수혜 때문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그 수혜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동안 많이 하락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혜는 아주 일정 부분에 나타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네. 전체적인 종목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면 네카오의 움직임은 게임주와 연동해서 주가 움직이죠. 게임주 일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IT 플랫폼 전체적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기존의 대주주 관련된 이슈들이 악재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IT 플랫폼주들의 관심도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로의 주가 움직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의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움직임은 좀 가능해 보인다. 테마주 단으로 접근해 본다면 오늘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강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전히 가상화폐 테마도 눈여겨보고 계세요. 이 정치 테마라는 힘까지 얻었는데 테마주로 도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단 테마주 내에서도 네. 재건주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나머지 테마주들은 너무 시세 이동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궁극으로 테마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재건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테마성 흐름의 섹터이기 때문에 재건주는 관심도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쪽으로 공략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코스닥이 그래도 800선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전장에는 바이오가 강했다면 오후는 2차 전지가 상승하고 있어요. 네. LG에너솔루션도 이번에 뭐 컨콜이라던가 실적 뜯어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여전히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차 전지주가 반등하는 걸까 의아하신 분들 많아요. 이 IR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올해 매출 감소할 것으로 여전히 시장이 예측한 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IR의 법 큰 틀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KPX 투자는요. 필요한 투자에만 진행할 것이고요. EV, 전기차 둔화 영향은 조금 길어질 것 같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20% 초반 밑돌 것 같다. 이 IR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2차 전지주에서 반등할 만한 그럴듯한 키워드는 없어 보이는데 왜 오늘 2차 전지주가 반등하는 거죠? 제가 오늘 시간만 많으면 2차 전지 상승 요인에 대한 10가지 근거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뭐 일단 주가 많이 빠졌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수출 늘어나고 있죠. 세 번째는 3원계 배터리가 국내 2차 전지의 핵심인데 이 3원계 배터리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단가가 낮아졌어요. 최근에 보면 캐스퍼에도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EV3 소형차에도 3원계 배터리가 장착이 될 정도로 그간에 비싸서 못 썼던 산업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 3원계 배터리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입니다. 수출 늘어나고 있죠. 가격 인하되고 있죠. 전반의 시장의 인프라 수준에서의 상황도 크게 변화한 게 없습니다. 매출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될 때 매출 감소 추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한 가격 하락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건에서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최근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이때 올라갈까 다시 내려가고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들은 바닥을 그려가고 있고 바닥을 찍어가고 있고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계에서의 주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성장 섹터의 흐름들은 여전히 이후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본다면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손바꿈이 일어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장주 안에서 반도체주는 오늘 좀 힘들지만 그래서 버텨야 할 타이밍이고요. 성장주 내에서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의 반등 그리고 그들의 상승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진단해 드렸어요.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